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특히 또한 정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이 브랜다이스는 미국에서의 대법관이었던 적이 있었던 분이신데요. 20세기였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판사였는데 그분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햇빛이 가장 좋은 살균 소독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의 그런 부당한 그런 국회의원들의 비용 청구에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된 적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빅터 비거스 이번에 그 우리 섬 조성 비용 청구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아마 언론지상으로 보도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 옆에 나와 있는 그 오리 섬 이런 것을 조성을 하는데 이것을 부당하게 청구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영국 정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쇄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의 신뢰 자체가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언론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다음 선거 때는 어떻게 보면 야당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번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하나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 latest news will nevertheless have come as a shock for the police and for Ian Tomlinson's friends and family. A second post-mortem raises the real concern that it may have been this shove that was the trigger for his death. Initially, it was believed Mr. Tomlinson had died from a heart attack. After he was pushed to the ground, there was no initial sign he was badly hurt. He was helped to his feet by protesters, and it was only several minutes later that he collapsed. Medical specialists say it is possible for an abdominal hemorrhage such as that which killed Ian Tomlinson to be caused by a push, a blow, or a fall. Being pushed or shoved up, blunt trauma, as we call it in the trade, can cause aneurysms to burst and things like that, yes. The officer who struck Ian Tomlinson came forward to speak to 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in the days following the incident. He has now been questioned under caution on suspicion of manslaughter. It is not the only incident to prompt disquiet about the policing of the G20 protests. Another officer was suspended after footage of him striking a woman protester was released. He too faces an investigation. So you can see there images from two separate occasions in the UK where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서의 다양한 이미지였습니다. 영국의 경찰이 그런 집회를 저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케이스는 그 G20 회의 당시였고요. 또 다른 부분 환경 관련된 운동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개인들이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한 내용들이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영국에 있게서는 큰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보면 상당히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경찰 측에서는 어떠한 일도 없었다. 우리는 적법하게 저지를 하였다라고 강조를 하였었는데 실제로 그런 동영상을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전혀 그런 집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일반 보행자였는데 나중에 그런 경찰의 그런 저지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경찰 측에서는 단지 도우려고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내용을 일축하려고 하였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과잉 진압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 경찰들은 어깨에 있는 경찰 그 일련 번호를 제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일련 번호를 없애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과잉 진압이라든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해 적절하게 처벌을 받는 데 사용된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부 영국 경찰들은 이 당시 상황에서 이것을 제거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조사와 심의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여러 통신수단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정부 측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 보호가 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더더욱이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것으로 가장 마지막 장에 출처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하버드 대학과 또 영국 검찰 측과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동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부가 어떤 역할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피해 사례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할 때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아동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소녀들이 성인 남성들을 만나서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성인 남성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울 만한 것들이 단지 이러한 미성년 소녀들이 성인 남성들의 희생자임을 일 것으로 보통 생각이 되었었지만, 이런 30기가 지난 소녀들이 본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성인 남성들을 만나고 있는지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파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런 포르노 내지는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았다는 그런 상황들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런 성적인 성범죄라든지 이런 포르노뿐만 아니라 따돌림이라든지 희롱, 또 미성년자들이 가장 빈도 높게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있기에 어떻게 하면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트를 차단하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런 통신수단에만 의존을 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고 또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이런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민주국가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인권이고, 또 제한이 있는 권리도 아닌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더불어서 본인의 그런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그런 권리와도 연관성이 있고, 또한 국민의 안전과도 다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만으로도 분명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생활 보호 관련된 권리도 역시나 중요하겠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받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 보호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권리들을 적절하게 균형되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또한 이런 가치들을 충분하게 증진시키고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법을 제정을 해야겠지만, 더불어서 감시와 그런 검열을 조장하는 법안의 제정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지시를 제한을 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PC 업체에게 어떤 필터링 내지는 모니터링 그런 장비를 장착을 하도록 하는 시도를 했던 정부의 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 한국, 그리고 또 다른 타 민주국가에서는 물론 본인의 본국의 반할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잘 보호하고 있지만,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크게 억압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호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정부 측에서는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정신을 갖고 청렴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가장 봉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참고 자료를 참고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얻어주시길 바랍니다.